이번 시간에 이제 정작에 대한 쿨렁의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쿨렁에 대한 힘에 대한 공식만 이제 하나 써놨는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정작에 대한 쿨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계, 전하에 대한 쿨렁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가 했었는데, 뭐 동종의 전하 사이는 반발력, 이종의 전하 사이는 흡인력, 힘의 크기는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힘의 방향은 두 전하 이직선상에 존재한다. 힘의 크기는 매질에 따라 다르다 해서 총 5가지를 했는데요. 정작에 대한 쿨렁의 법칙도 똑같이 5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하가 아니고 자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작이니까. 이 정작에 대한 쿨렁의 법칙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같은 극일 때. 서로 같은 극일 때는 무슨 역이 작용하냐면 반발력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서로 미는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석에는 극이 2개 있어요. N극이 있고 S극이 있습니다. 그때 N극하고 N극을 같은 극을 이렇게 놓게 되면 서로 싫다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이렇게 밀어내는 힘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또 S극하고 S극을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석 2개를 문방구에 사와서 왼손에도 N극, 오른쪽에 S극을 왼손에 S극, 오른쪽에 S극 잡아서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 붙지 않아요. 서로 이제 미치는 힘들이 발생을 해. 서로 밀어낸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같은 극이 끼는 반발력,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른 극을 갖다 놨대. 서로 다른 극. 서로 다른 극을 놓게 되면요, 흡인력이 작용해. 흡인력이라는 얘기는 서로 당기는 힘, 붙으려는 힘이야.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요, 한쪽은 N극 놓고요, 한쪽은 S극을 놔. 그래서 자석 2개를 가지고 왼손에 N극, 오른손에 S 잡는다. 서로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당기는 힘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서로 같은 극이 끼는 서로 밀어버립니다. 서로 다른 극끼리는 당기는 힘들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1, 2번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힘의 방향은 투, 자극, 다른 말로 자하라고도 합니다. 사이의 일직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 밀고 당기는 힘은 두 자극 사이에 일직선상에 존재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극이 2개 있어요. 첫 번째 거를 M1 웨버라고 하고요. 두 번째 거를 M2 웨버라고 할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면 N극이 있는 거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N극과 S극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로 같은 극일 때는 일직선상에서 반발,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서로 다른 극일 때는 일직선상에서 당겨. 그래서 밀고 당기는 힘은 항상 일직선상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N극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플러스 M웨버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정도 다 아실 거고, S극은 마이너스 M웨버로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전하에 대응되는 자하로 표현한다는 거, 이건 뭐 내용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힘의 방향은 두 자극, 두 자하 사이에 일직선상이 존재하는데 같은 극일 때는 일직선상에서 미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극일 때는 일직선상에서 서로 당긴다. 일직선상에서만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는 투, 자하량,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럽니다. 그 밀고 당기는 힘을 구해봤더니 자하량 곱에 대해서 비례 관계를 갖고요. 거리,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서 자하량이 크면 클수록 힘도 같이 세집니다. 같이 올라가요. 자하량이 작으면 힘도 같이 작아져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 같이 줄어드니까 비례 관계인데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야. 거리하고는 제곱의 반비례니까 자하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힘은 약해져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힘은 반대로 세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보셔야 될 게 힘의 크기는 매질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자하량에 똑같은 거리를 띄워놓더라도 어떤 매질로 되어 있느냐 그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더래요. 그때 그 매질을 나타내는 매질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 매질상수를 우리가 자석에서는 투자일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때 투자일을 우리가 뮤라고 하고요. 이 뮤를 세분화해 봤더니 뮤 제로와 뮤 S의 곱이야. 단위는 헨리 퍼 메타. 그때 이 뮤라는 건 투자일의 한글 명식이 있고요. 뮤 제로와 이제 뮤 S도 한글 명식이 있겠네. 두 번째. 뮤 그러면 투자인데 제로가 붙어 있으면 진공이지. 그래서 이건 진공. 다른 말은 공기입니다. 중 투자일입니다. 그래서 진공시 투자일 뮤 제로는 문제상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외우셔야 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단위는 헨리 퍼 메타.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계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자체만도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라는 거죠. 진공 중 투자일로 오른 거, 공기 중에 대한 투자일로 오른 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된 거 찍으시면 돼. 또 이 파이는 원주니까 3.14잖아요. 3, 4, 12 정도 되는 거니까 뭐 12.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뮤 그러면 투자일인데 아래 첨자 S 붙어 있으면 B입니다. 그래서 B 투자일입니다. 그럼 B 투자일은 제가 쓸 때는 뮤 S라고 쓰는데 문제 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뮤 R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 B 투자일은 이제 B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이 B 투자일 뮤 S만 구하라면 뮤 제로 건너서 나누면 되니까 똑같은 거 나눈 거잖아요. 투자일을 진공 투자일로 나눈 거니까 단위가 사라져서 단위는 없다. 근데 이 B 투자일은 매질마다 다 틀려. 그래서 매질. 다른 말로는 재질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재질에 따라 다르다, 매질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럼 재질마다 틀리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질마다 다 틀린 거를 다 외우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안 주어지는 게 딱 하나 있어. 진공. 공기 때는 안 줍니다. 공기나 진공일 때는 비투자일이 1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외우고 계셔라. 그래서 이제 진공이 아닐 때는 이제 비투자일을 줍니다. 그래서 자성체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진공일 때는 이게 비투자일 1이니까 1은 곱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뮤 제로만 쓰시면 되고 진공을 제외할 때는 비투자일 1이 아니니까 옆에 붙어 다닌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5가지입니다. 서로 같은 극일 때는 반발력, 서로 다른 극은 흡인력, 그다음 힘의 방향은 일직선상에서 나타난다는 거, 힘의 크기는 자하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또 매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때 매질을 투자일을 쓰는데 진공과 비투자일의 곱이다. 진공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외우셔야 되고 비투자일은 재질마다 다르니까 주어진다. 안 주어지는 경우는 진공이나 공기 때는 1이니까 안 주어진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책에 있는 거죠. 정지된 두 자극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하라고 하셔도 되고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힘은 F고요. 단위는 뉴턴이야.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이제 거리가 달라지니까 정지된 두 자극을 놓았대요.
정기된 자극 하나, 둘. 첫 번째 거를 M1 웨버라고 하고요. 두 번째 거를 M2 웨버라고 하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R 메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N극이 있으니까 서로 반발하는 힘이 작용하고요. 만약 부호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N극과 S극이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때 밀고 당기는 힘을 구해보니까 F는 밑줄. 첫 번째 공식이 4 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한 M2입니다. 요거는 이제 진공이었을 때 공식이고요. 만약에 진공이 아니고 자성체다 그러면 진공 옆에다 B2자의 뮤S만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공일 때는 B2자의 1이니까 안 쓰는 거고 만약에 진공을 제외할 때는 뮤S가 1이 아니니까 옆에 붙이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단 4 파이 뮤 제로분의 1. 요게 이제 정작에 대한 쿨롱의 상수에서 1 정해져 있죠? 4 정해져 있죠? 파이 3.24 정해졌죠? 진공 투자에 정해졌잖아요.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띵띵 눌러보시면 6.33 곱하기 10의 4승 나와.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됩니다. 6.33 곱하기 10의 4승. 남는 거 이제 쓰면 밑줄. 뮤 S R 제곱분의 M한 M2입니다. 단위는 뉴턴.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공식이다. 그래서 요 공식 하나, 요 공식 하나, 두 가지 좀 외우시면 돼. 만약 진공일 때는 이제 B2자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이름 곱 하나 만하니까. 그래서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같은 극을 놓으면 반발, 이만큼의 힘으로. 서로 다른 극을 놓으면 흡인, 이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긴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설명은 이제 했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두 개의 자하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법칙으로 자하 간의 자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두 자하가 동의극성이면 반발력이 작용한다. 서로 같은 극성이면 반발력. 맞죠? 2번. 두 자하가 서로 다른 극성이면 흡인력,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두 자하의 곱에 대해서 비례한다. 맞는 거네. 그럼 3번이 틀려서 두 자하 거리의 반비례인데 그냥 반비례가 아니고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제곱이라는 말이 빠졌어. 그래서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 파이, 뮤, 제로, 뮤, S, R 제곱분의 M한 M2지. 단위는 뉴턴. 그때 이게 자하 곱에서 비례하는 거 맞아. 거리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유전 비투자에 들어갔으니까 매질의 영향을 받는 거죠. 매질에 따라서 비투자는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거리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인데 그 제곱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서 3번.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 공기 중에서 공기랍니다. 가상 점자극 M1, M2를 R메타 떼어 놓았을 때 두 자극 간의 작용력이 F뉴턴이었다. 그때 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두 자극 사이 작용하는 힘 F는 밑줄 4, 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한 M2지. 공기 중일 때는 이제 B2자일이 1이니까 여기 1은 곱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뮤제로만 쓴 겁니다. 이거 한 번 더 쓰면 6.33 곱하기 10의 4승. 남는 거 쓰면 R 제곱분의 M한 M2. 단위는 뉴턴.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요 R값 구하는 거니까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곱셈 된 거 건너면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면 R 제곱은 밑줄 F분의 6.33 곱하기 10의 4승. M한 M2.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R 제곱이 아니고 R만 구하는 거니까 루트 씌우면 오른쪽도 루트 씌워야지. 그럼 바깥으로 나가네. 제곱은 R. 단위는 거리니까 메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3번에 가 있습니다. F분의 6.33 곱하기 10의 4승 M1, M2의 루트 씌운 거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